자, 210쪽. 여기는 그냥 쭉 보고 갈게요. 여기 단어가 중요하니까 거기 진화라는 말 나옵니다. 진화. 210쪽이고요. 진화라는 말 나와 있고요. 진화, 그리고 변이라는 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의미가 확연히 달라. 자, 일단 변이라는 말부터 볼게요. 변이. 변이, 그러면 뭐야? 여기 지금 보면 피부가 까만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퉁퉁한 사람, 마른 사람 많잖아?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여기 지금 나까지 총 둘레, 여덟, 여기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30명이 다 같은 종이잖아. 그래. 중에 본인이 자기 인간이 아닌 사람. 물론 가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인간은 인간이잖아.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야. 그 중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등의 줄거,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부른다고. 형질이 그거야. 색깔,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우리 변이라고 부르고요.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더라. 비유전적 변이는 보통 후천적 변이라고도 불러요. 마동석이 태어날 때부터 이거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 후천적 변이 나중에 유전적 변이는 뭐야? 생김새는 부모님 닮았겠지. 그치? 그런 걸 하고 보시면 돼요. 유전적 변이는 거기 봐.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며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거기 보면 뭐 앵무새 깃털 색깔이 이렇고. 비유전적 변이. 훈련으로 팔 근육을 달려다녀 팔에 굵어졌다. 또 카렌족 여인들은 어떤데 박여 본 적 있냐? 목에다 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 목 길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뭐야? 카렌족이 그 미얀마였나? 미얀마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쪽에 있는 내륙에 사는 민족인데 그래서 목이 길어졌대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변이가 되고요. 이런 유전적 변이의 원인은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그러니까 이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진화의 결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은 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 변이가 계속 축적되면 나중에는 정말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게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거를 진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진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 오랫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그 일종의 환경에 적응하는 거는 변이일 거 아니에요. 후천적 변이. 후천적 변이가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는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말을 분류하는 이유가 아직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일단 다수설입니다. 근데 뭐 오른쪽 보면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 플러스상에 써있지. 개체를 가진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형질의 차이인 변이가 나타난다.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꼭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요새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들 보면 심을 때 콩 색깔하고 지금 수확할 때 콩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콩 얘기하니까 왠지 이거 맨델의 실험처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수확한 콩을 내가 확실하게 다 거둘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 오고 막 내가 놓치는 콩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실제로 보니까 벌써 비 오고 이게 하늘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야지 가지가 조금 꼬투리가 괜찮은데 땅에 닿아 있어가지고 벌써 물러 터지는 애들도 많더라고. 어저께 좀 많이 수확을 좀 했거든. 그냥 밥 공기로 콩 딱 깠더니 한 2공기 정도 수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색깔이 좀 다양하고 쌍난 거 몇 개는 내가 저쪽에 또 심어버렸어. 그런 것들 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게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형질의 차이인 변이가 나타난 거냐 그거 모르는 거지.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유전적 변이의 원인에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생성된 돌연변이 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어머니 때에는 유전적 정보가 갖고만 있었고 겉으로 드러난 적이 없고 나한테 내재되어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또는 내 자식이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더니 숨겨져 있던 정보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형으로 드러나는 거냐, 드러나지 않는 거냐. 거기에서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근데 거기까지 좀 배우지 않았나? 우성, 열성 이런 거? 그지? 자, 그래서 진화라는 말과 변이라는 말, 그냥 그런 차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생님은 진화라고 하는 건 정말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거니까 진정한 변화다.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게 진정한 변화다. 그래서 진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자, 이제 밑에 다윈의 자연선택설 그 박스만 볼게요. 그냥 박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 환경에 잘 적응한 이 환경에 적응한 개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적자라는 말도 써. 적응한 자, 적응한 놈 이란 뜻이고 이런 놈이 생존한다. 적자 생존. 거기 보면 순서에 봐봐. 과잉 생산과 변이 네모 안에 써있지, 그지? 생존 경쟁 써있지.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요거를 넣는 경우도 많아. 사이에다가 써봐. 생존 경쟁하고 자연 선택 사이에다가 적자 생존. 그러면 살아남으면 그게 자연이 그 녀석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녀석만 살아남다는 얘기지. 그죠? 그 얘기가 밑에 쭉 써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연 선택설로 설명한 기린의 진화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수의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다양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태어났고 기린의 목 길이는 아마 다양했을 건데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해서 저 높은 나무의 잎을 따먹는데 불리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면 이제 나 같은 딴지를 걸기 좋아하는 학생일 때 학생은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밑에 있는 풀은 뭐가 안 되나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굳이 꼭 위에 있는 걸 따서 먹어야 되나요? 밑에도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을 텐데. 그 왜 죽어? 왜 죽어 여기 먹어? 그지? 내 말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진화론을 별로 안 믿는. 뭐라고? 말을 해. 블루오션 뭐가? 위에 있는 걸 보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국어 지문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게 좀 더 좋은 거다. 야, 니네 국어 지문에도 막 그런 비문학 막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고 교과서요? 교과서에 그냥 이름만 있어요. 코알라의 진화가 블루오션 전략이라. 누가? 코알라나 나무늘보의 진화가 블루오션 전략이라. 설명문인 거네. 그렇죠. 내용이 재밌는 게 많겠다. 교과서 사서 읽어보다 재밌을 것 같아. 재미없다고? 재미없지 당연히 교과서인데. 우리 때보다 낫다 이거지. 우리 때 무작정 암기 시켰으니까 미쳐가지고 무작정 다 외우고 앉아있고 내가 왜 도대체요? 왜 내가 그 작가의 태어난 연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 때 그런 무식한 문제들만 나왔으니까 그 사람 작품이 아닌 거 외워야 되고 내용도 모르면서 정철이 쓴 게 아닌 거 삼춘고고 정철이 아니었어? 뭐 이러고 앉아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냐 목이 짧은 기린 그림이냐. 아무튼 목이 긴 애만 살아남았대요. 그지? 그래서 지금 다 목이 길어져 있다. 근데 지금 방금 말했듯이 항상 이 진화에 등장하는 썰들은 한계점이 있어요.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기 전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훗날 설명이 되긴 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뭐 용불용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용불용설이 뭔지 알아? 쓸 용자야. 쓸 용, 불용. 쓰면 쓴 데가 발달하고 안 쓰면 안 쓴 데 태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린의 목이 짧았는데 자꾸 위에 있는 거 싸서 먹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세세를 거듭해서 목이 다 길어졌다. 지금 아예 나오지도 않죠? 이거 말고 뭐 돌연변이설, 뭐 경리설 여러 거 봤습니다. 경리설은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이 섬에 갇혔는데 그 섬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자연 선택이 적용되기도 하고 용불용이 적용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갈라파고스 군도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 서쪽 연안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몇 개의 섬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섬 내에서도 먹이가 이 A라는 섬은 예를 들어 뭐 선인장이 많이 자라고 B라는 섬에는 또 무슨 뭐 견과류가 많고 C라는 섬에는 과일이 많고 이래버리면 먹이에 따라서 또는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달라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조상이 같은 새였는데 뭐 과일 씨앗을 뜯어먹는 애들은 부리가 뭉툭하게 발달돼 있고 곤충을 잡아먹는 상태로 바뀐 애들은 부리가 뾰족하게 돼 있고 또 선인장을 뜯어먹는 이상한 습성을 가진 애들은 부리가 덜 길어져 있다. 왜? 가시에 안 찔리고도 먹을 수 있게. 응?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통합과학이니까 밑에 2번 봐봐. 이런 자연 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이것도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죠. 과학에서는 이러이러한 무슨 이론적 기반, 유전, 분자생물학 등의 다른 학문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야, 긴 목 길어진 거 설명하다 그게 자본주의의 발달에, 또 밑에 봐봐. 사회 진화론이 발달하여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등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등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열등한 민족은 결국 시간 지나면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다. 이걸 인종주의야.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인종주의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가 히틀러까지 간 거잖아. 유태인 다 말살시켜야 된다. 무섭지 않냐? 진화론이 유태인 학살까지 간 거였어. 실제로 2차 대전 때 유태인 학살 좀 심각했잖아요. 그 두 민족 있잖아. 유태인 학살했던 독일, 그 다음에 이쪽 중국이나 한국 민족 말살했던 일본 애들. 야, 그 실험한 거 니네 잘 모르지? 생체 실험한 거. 생체 실험했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 옛날에 그 영화로 만든 거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봤다니까. 잔인해서. 근데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시켰잖아. 단체로 마구 탁. 그래서 왜 만드는 거 그거. 막 애하고 엄마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있는 엄마하고 뜨거운 방에 넣고 방을 계속 가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성애가 어디까지 가는가. 생존 본능과 모성애 중에. 나중에는 애기 밑에 깔아. 자기가 안 죽어야 되니까. 그 너무 잔인하잖아. 그리고 극저온에 냉동시킨 다음에 자르면 고통을 느끼나 못 느끼나. 자기 속은 이런 것도 싫어. 그리고 내 초등학교 때 이것도 그때 단체 관람을 본 것 같은데 또 아우슈비츠 이런 비슷한 영화였거든. 유태인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저쪽에 어디 샤워시설 같은 데서 다 씻겨. 이렇게 해놓고 다 죽여가지고 기름자야. 비누만 넣고. 끔찍하잖아요. 자, 그런 데까지도 하기 어떤 이론이건 독재자가 이용해 먹으려고 한도 끝도 없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선생님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핀치라고 하는 그냥 새야 새, 산새, 산에 사는 새. 그래서 맷새라고도 하고 그냥 핀치라는 용어로 쓰는데 각 섬마다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는데 아까 말한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는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만 살아남은 거지. 왼쪽에도 선인장이 많은 섬은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가 살아남은 거지. 그러니까 각 섬의 먹이 상태에 따라서 이런 애들이 더 많아지고 저런 애들이 많아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각 섬 환경에 맞춰서 진화가 일어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뭔 뜻이에요? 나중에 둘이 교배가 안 돼버려요. 서로 다른 종이라는 얘기지. 조상은 같았으나 개인적으로 반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종이었던 게 종 분화가 일어난다고 교배가 안 돼. 그게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되게 잘 나오는데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지금 적혈구가 원래 도넛 모양이잖아,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나는 상태로 보이면 산소 실어나르는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빈혈이 발생하기가 쉬운데 뭐 심하면 목숨도 잃는다고 하지만 말라리아보다 사망률이 떨어지거든 이게. 근데 이게 낫 모양 적혈구의 유전자를 갖게 되면 말라리아에 잘 안 걸린대요. 근데 나중에는 말라리아에 잘 안 걸린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이 낫 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지. 거기 봐. 중앙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한 20%까지 가잖아. 그지?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해서 자연 선택되는 바람에 지금 그쪽에는 많더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도 안 된답니다. 이 낫 모양 적혈구 가진 게. 그러니까 중부 아프리카에 좀 많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항생제 내성세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2개 들어있지, 그지? 그럼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이거 그거 왜 생겼어? 우연히. 이걸 돌연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쓰지. 우리 돌연변이 하면 우리 때만 돌연변이라는 말이 붙으면 당연히 뒤에 닌자 거북이가 딸려 나갔었는데 하여튼 돌연변이래 그냥. 하여튼 진화론에서 설명 안 되면 딱 하나야. 돌연변이. 왜? 돌연변이. 짜증나지.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구상에 생물체가 등장한 것도 시작은 몰라요. 아까 쌤이 지구 탄생하고 한 40억 년, 38억 년 그 사이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그럼 나도 몰라. 이렇게 돼요.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화학 반응을 통해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걸 화학 진화설이라고 하거든. 이건 론이 될 수가 없어. 아무도 그 근거를 제시를 못하니까. 그냥 원시 지구에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된 메테인, 암모니아, 그다음에 질소, 기타 등등 수증기 등등이 그 원시 지구의 그 혹독한 환경에서 우연이라도 이런 물질이 합성될 수가 있대요. 실험해봤더니 진짜래요. 되더래요. 그러다가 간단한 유기물이 우연히 합성되었고 우리는 개우선이라는 거야. 응? 근데 지금은 그 내용도 안 나와. 10년 전에는 통합과학이 있었거든. 밀러의 실험 그래가지고. 원시대기와 같은 환경을 실험 설정을 해놓고 그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막 번개 빠지직 쏘고 막 보일러 가열하고 물 부르르 끓이고 막 아모니아 넣고 막 했더니 정말 맨날 며칠 했더니 간단한 유기물이 생겼대. 그게 진짜 교과서에 있었어. 나도 어렸을 때 본 과학책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실험한 데가 자기네 집 창고래요. 무균실에서 실험했으면 타당성이 있을 텐데 알잖아. 먼지 풀풀 날아다니고 그 플라스틱 뚜껑 제대로 막아놨겠나. 막아놨어도 보다 더 작은 생물도 있는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안 배워요. 근데 밀러의 실험이라고 하는 그 실험이 있긴 있어. 근데 그것도 아직도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시작은 어떻게 됐냐 모른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종교로 가는 거지. 왜 깔끔하잖아. 하나님 만들었어? 그러면 그런 거 보지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나같이 이제 짜증난 인간들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러면 그냥 스스로 계신 자 교회 가면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자, 이제 항생제 내성세균도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겼대. 그러다가 항생제를 사용해 나머지 다 뒤져버렸는데 내성세균, 내성을 가진 애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지금 그게 다수가 됐다. 그럼 이제 그 항생제는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그럼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해야겠지? 근데 이게 계속 무한으로 반복되는 거야.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생제의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 사실 나 어렸을 때도 아니야. 나도 한참 전 사람들. 페니실린,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페니실린 그 내성률이 70%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로서의 역할이 이제 끝난 거야. 그냥. 왜냐? 우리 몸에서 이런 균들도 우리 몸에 들어온 균들도 이제 걔하고 싸워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계속 새로운 항생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항생제는 정말 무적의 약이야, 무적의 약. 먹히면. 그러다 보니까는 니네 약 조제받으면 항생제 어디 다치거나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었던 거 그러면 어디 피난다, 까졌다, 어디 염증 생겼다 그러면 항생제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좀 남용을 한달까? 근데 우리가 내 다음 세대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아픈데. 그치? 한 3세대 뒤에는 이 항생제가 안 먹힐 거야. 거부하겠어. 그거 어쩌라는 게 그거야. 살기 싫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의료계 종사자가 있으면 좋은 게 이런 거야. 딱 보고 알아요. 요새 알잖아. 약봉제다. 그 써있잖아. 응? 굳이 항생제까지 안 먹어도 되겠다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핀셋으로 다 골라놓는다. 이렇게. 항생제 또 넣어. 이거 안 넣어도 돼. 그런 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의사건 간호사건 그쪽에 있었던 직업을 한 사람 한 명 정도 있어야 될 거야. 지금 혹시 아니다, 니네 그럴 리가 없고 인슐린 주사를 자기한테 놓는다든지 이런 거
개인적으로 생 같은 경우인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좀 피가 달달하다고 했잖아, 그지? 달달한 초기 단계라서 그냥 하루에 알약 하나씩 먹고 있는 상태로 그냥 끝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잊을만 하면 일로 와 한번 따보게 틱 하면 픽찍 내가 이제 기계에 들면 진짜 뜨잖아. 자꾸 기차 타고 나보고 혼자 하라는데 난 못하겠는 거야. 알지? 내가 내 여기다가 틱 해가지고 내가 4번 실패했어. 그 한 번 일회용이라도 침 한 번은 갈아야 되거든? 아니야 알겠어. 응? 이렇게 생겼다고 과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남이 하면 그냥 찔려주는데 난 내가 나를 못 찌르겠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간호사들 같은 경우 남의 살에 주사바늘 찔리는 사람 아니야. 나 그거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자기 살에도 어떻게 찔러? 그 마약 하는 그 무서운 새끼들인 것 같아. 진짜? 지 털에다가 지가 찌르는 거잖아. 와, 독한 새끼들. 하여튼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선생님 얘기하는 게 써있네요. 생명체에 출현한 필요한 유기물이 지금 213쪽이야.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따라서 화학 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우주 기원설, 말이 좀 이제 순화가 됐네. 옛날에는 저거 있어서 조우설. 조우설이 뭐야? 우연히 외계에서 생명체가 유입되었다. 미지와의 조우, 막 이런 식으로 조우가 우연히 만난다는 뜻인가 봐. 무슨 외계 비례설 이런 것도 있어. 외계 비례설 뭔지 알아? 외계에서 날라왔다. 올레자 써가지고. 근데 그런데 지금 말이 순화된 거야. 우주 기원설. 지금 뭐 우주 기원설은 그냥 외계에서 들어왔다. 응?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왔다는 게 아니라 뭐 운석 같은 데 들어있던 우연히 만들어진 유기물들이 결국 게임을도 우연히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지구에 유입돼서 생명체 탄생하는 데 영향을 줬을 거다. 화학 진화설은 아까 선생님 말한 거, 아까 뭐 말한 밀러의 실험 이런 얘기가 언급되기도 하니까, 심해 열수구설은 뭐냐면 그 해저 밑에 가면 그 마그마의 활동 등으로 되게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온도가 높아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좋아서 뭐 그런 얘기야. 결국은 화학 반응인 거죠. 됐나요? 자, 요쯤 하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 220쪽에 나와 있는 생물 다양성과 보존은 읽어만 보시고요. 자, 뒤에 쭉 읽어보시고 어디로 가냐? 254쪽으로 가겠습니다. 254쪽. 여기 보게 되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결국 뭐냐면 기후가 변하는 이유가 뭐냐? 자, 기후 변화라는 말과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물어보자. 최근에 이 두 단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지? 대부분 있어. 근데 이게 더 많아? 이게 더 많아? 이게 더 많지. 오케이. 이제 말하려는 게 그거야. 이제 요 단어 잘 안 쓰는 추세라서 주로 이 단어를 쓴단 말이야. 지구 온난화. 그러면서 뭐 또 하나 또 뭐 있을까? 온실 효과. 의외로 이 세 개를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릅니다. 이건 뭐죠? 봐봐. 고온된다. 얘는 뭐야?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평소 기후와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 물론 교집합이 없진 않겠지만, 그지? 이거는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뭐냐? 대기가 없는 지구보다 대기가 있는 지구가 생물체가 살 정도의 기온 맞춰주는 데는 더 좋더라. 그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기가 있어서 지구가 보온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구 정도의 거리에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세기를 받는데 만약에 지구가 대기가 없잖아? 그러면 지구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0도 정도는 돼야 정상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15에서 16도거든? 무려 대기가 없을 때보다 30도 이상 높은 온도가 유지가 돼서 생물 살기에 이게 유리해, 이게 유리해. 이게 유리하잖아. 그게 온실 효과로 인한 효과다, 결과다. 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알다시피 대기 중에 메테인,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의 양이 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쭉쭉쭉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응? 지금 현재 어제인가 그제인가 뉴스 들은 건데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17.2도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지구의 모든 전 세계 대표적인 도시들을 다 끌어모아서 평균 기온을 쟀더니 저렇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평소 지구보다 지금 1도 이상 높아진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뭘 유발한다? 이거. 그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는 폭염이 엄청나답니다. 50도가 넘어간대. 미국 북미 지도를 보면 그냥 빨갛대. 그리고 오늘 여기 오면서 내가 들은 라디오에서 미국에서는 에어컨 고장난 차를 몰던 사람이 더워가지고 죽었대. 그 에어컨 고장난 차를 타고 왜 막 45도, 50도인 동네로 왜 돌아다니냐고. 집에 있어야지. 그지? 몇 살까면 죽었대? 운전하다가. 그 정도. 근데 지금 중국이랑 인도 쪽에도 홍수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평소 강수량에 비하면 2배 이상 와가지고, 거기도 지금 댐 쪽에서 댐이 넘친 거야.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나서, 뭐더라? 500명 이상 죽었고, 2만 명이 지금 다 대피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저 밑에 동네는 지금 난리 나는 거 알죠? 그 버스 갇힌 거 봤어? 구출했는데 다 돌아가겠지. 그 영상 많이 물 들어오는 거? 그 지하차도로? 물이 폭포처럼 흘러들어오는 거야. 어떤 차에서 찍은 거 나오는데 그 버스 뒤에 갔던 어떤 차가 저쪽에 물이 쫙쫙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역주행해서 나갔더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산 거야. 그래서 뒷차들한테 막 얘기 좀 했나 봐. 그치, 역주행해서 나온 차가 있는데 뒷차들이 뭐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나 가던 길 계속 가겠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섭던데.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기후변화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후가 변하는 현상 줄거 놓으시고요. 기후라는 말하고 날씨라는 말이 다르다는 건 알죠? 그지? 기후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대기의 평균 상태를 기후라 그래. 이 동네는 원래 더운 동네야. 이 동네는 원래 습한 동네야. 여름에 비 많이 오는 동네야. 근데 날씨는 뭐야? 짧은 시간 동안의 대기의 상태를 말한다고. 영어도 다르잖아. 기후는 클라이메이트고 날씨는 웨더니까, 그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어려운 게 그 밑에 거예요. 지구 내적인 원인. 이거는 그냥 보면 알겠지. 화산 분출로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막 뿜어졌어. 성층권까지 뿜어진 거 있잖아. 성층권은 되게 안정한 데라서 이게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데 꽤 오래 걸려요. 길면 6개월까지도 걸린대요. 지표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한 서너 달 동안 성층권에 머물러 버리면 햇빛을 좀 상당수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로 인해서 화산 분출로 대기 투과율이 변해서 화산재가 햇빛을 막아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막 떨어진대더라. 실제로 1991년인가 2년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 화산 폭발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가 떨어졌대. 6개월 동안. 참고로 난 그때 살아있었거든? 못 느꼈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 사는 진짜 없었는데. 그랬대요. 아무튼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0.5도 그까이 그자?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살아본 바에 의하면 너무 좀 과장이 좀 심한 것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것처럼. 선생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대요. 그래서 북극 공은 어떡해요? 난 네가 더 걱정돼, 새끼야. 북극 공보다 네가 더 걱정돼.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지구 역사에서 멸종된 애가 북극 공이야? 북극 공만 있어? 공룡 얼마나 불쌍해. 그렇잖아. 어차피 운명이야. 나중에 인간이 멸종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내 세계에서는 안 일어나잖아. 그치? 일어날까? 모르겠고요. 또 지표면 변화로 인한 반사율 변화. 이것도 뭐야? 숲이 파괴돼서 맨땅이 드러난다든지 도시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수륙분포의 변화로 인한 해류의 변화. 이거는 되게 느린 거죠. 그래서 대륙 두 개가 떨어져 있던 대륙이 붙었어. 그럼 그 사이를 흘러가던 해류가 흐름이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해류 때문에 기후가 완전 다른 경우도 많아. 하나 예를 들어주면 대서양이라는 데가 있지? 그지? 그럼 대서양 여기 봐. 여긴 유럽이고 여기 미국이야. 밑에는 아프리카, 밑에는 남아메리카. 저기 캐나다 지도 알죠?
캐나다 북동부 지역이, 그러니까 미국 북쪽으로 북동부 지역이 거의 그린란드랑 마주보고 있는 쪽에 거기에 퀘벡이라는 주가 있어. 퀘벡 유명하잖아. 불어로 쓰는 거. 그 퀘벡하고 영국하고 위도가 비슷하거든. 북위 한 45도. 응? 근데 퀘벡은 1월 평균 기온이 북방구니까 1월쯤에 겨울이잖아. 퀘벡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2도 정도 되는데 런던은 영상 4도야. 왜 그래? 그 북유럽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노르웨이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란 말이야. 그지? 퀘벡 같은 건 좀 내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류가 더 추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1월 평균 기온이 4도면 서울보다도 기온 훨씬 높은 거야. 서울이 1월 평균 기온이 통계상 영하 3, 4도 정도 되거든. 그럼 영국 런던이 북위 45도란 말이야. 우리한테 북위 45도가 어딘 줄 알아? 만주벌판. 응? 근데 북한 끝이 43도야. 북위. 제주도가 33도, 저 북한 끝쪽이 43도란 말이야. 45도면 대충 감이 오지? 근데 한국사 책에서 보면 나오는 거기 부여인데 부여. 알지? 어딘지 알지? 그쪽인데도 1월 평균 기온이 몇더라고? 4도라고. 지금 그쪽 만주벌판 어떨 것 같아? 1월 평균 기온. 왜냐면 거기 영하 15도, 20도 되거든. 거기서 살짝 더 올라가면 시베리아다. 거의. 그렇게 해류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반대로 또 이런 데도 있어요. 한류의 영향 받아가지고 적도 근처인데도 페루 같은 경우는 적도 근처거든? 적도 조금 밑에가 아마 그럴 거야. 평균은 진짜 적도 근처에서 내가 알기로 5도 사우스 정도 된단 말이야, 위도가. 그러면 거의 열대지방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 위도상으로 보면. 근데 여름 평균 기온이 한 20도 조금 넘는데. 왜? 한류가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류도 그 영향을 줄 수 있겠더라. 자, 그리고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면 더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약간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까지도 언급을 한 거고요. 자, 밑에 이제 요거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사실은 여기 별 얘기 없고요. 거기 지구 외적 원인의 천문학적 원인, 그 밑에 나무의 나이트 연구, 빙하코어 연구, 화석 연구 있지? 요것만 오늘 선생님 설명해도 여기서 할 내용은 거의 다 끝나요. 뒤에 넘겨보면 별 내용이 없어. 별 내용이 우리가 있긴 있지. 중요한 게. 자, 봐봐. 그거 위주로 얘기해 볼 테니까. 지금 뭐 할 거냐면 거기 지구 외적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지구 외적 원인이라서 천문학적인 원인, 천문학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니네가 알고 있는 것들에서 좀 깨야 될 게 있어. 깨야 될 게. 자, 물어보자. 승훈,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있는 거 알지? 몇 도 기울어있어? 23.5. 오케이, 23.5도 기울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는 늘 23.5도 기울어있는 상태일까?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안 해봤지? 그게 변해? 변해. 약 4만 1000년 정도를 주기로